이 1000만 원도 안 되는 중국 바이크가 두카티를 이겼습니다. 그것도 4초 차이로. 4초 엄청 길잖아요. 레이싱에서 4초면 거의 압도적으로 이겼다고 할 수 있는데요. 아니 근데 여러분, 제 지난번 영상 댓글을 보니까 중국 바이크 싫어하시는 분들이 정말 너무 많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오늘은 제가 중국 바이크 시장이 얼마나 빠르게 바뀌고 있는지, 그 뒤에는 어떤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중국의 바이크들을 정말 어떻게 봐야 좋을지, 잠시 제가 중국에 출장 와서 직접 보고 느낀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국 바이크가 우승이라고? 무슨 대회인데? 바로 WSBK. 먼저 이게 어떤 대회에서 우승을 했다는 건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월드 슈퍼바이크 챔피언십이라는 대회인데요. 가장 유명한 레이싱, 그러니까 차로 치면 F1급인 모토GP랑은 조금 다른 대회입니다. 실제 시판되는 양산형 바이크를 튜닝해서 경쟁하는 대회죠. 3개 클래스 중에서 중간급 슈퍼스포츠에서 중국에게 우승을 안겨준 이 모터사이클 회사는 이제가 3년밖에 안 된 신생기업, 중국어로 창쉐 GX 모터입니다. 해외 커뮤니티 고인물 형님들 댓글 보니까 이 GX 모터가 우승한 게 820cc 3기통 바이크를 600cc들이 노는 중간 클래스에서 이긴 거라면서 태클 거는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약간 질투 같기도 한데 어쨌든 규정 위반은 아니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두카티, 야마하 같은 브랜드들이 수십 년 쌓아온 기술이랑 데이터로 싸우는 무대에서 창업한 지 3년도 안 된 중국 회사가 우승을 했다는 거죠. 이 사실로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 라이더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저는 제 본업의 출장차 상하이에 왔는데요. 상하이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도심에서 고배기량 바이크 자체를 쉽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대신 자토바인지 오토바인지 애매한 작은 바이크들이 정말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사실 중국만큼 정부에서 오토바이를 싫어하는 곳도 없죠. 그만큼 법적 규제나 제한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아예 도심 진입을 금지한 지역도 있다고 하니까 우리보다 훨씬 심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회사가 등장했을까? 전 궁금하더라고요. 이 GX 모터가 다를 수 있었던 이유, 이걸 알려면 이 회사의 파운더이자 이 회사 이름의 주인공 장쉐라는 인물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장쉐의 어린 시절은 흔히 볼 수 있는 성공 신화와 비슷합니다. 가난한 어린 시절, 학교 중퇴, 그리고 선택한 길이 동네 오토바이 수리점입니다. 자기가 좋아해서 들어간 건지 들어가서 좋아진 건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19살까지 이 바이크에 푹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쉐가 19세 때 자기 마을에 온 방송 취재팀을 보고 자기를 출연시켜달라고 요청하는데요. 아마도 방송에 나가면 자기가 가고 싶은 레이싱 프로팀에 들어갈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거절을 당하죠. 근데 보통은 거기서 포기할 텐데 이 형님은 비가 오는데도 그 취재팀 차량을 오토바이로 100km 가까이를 쫓아갔다고 합니다. 속도 100km가 아니라 거리 100km입니다. 끝까지 쫓아가서 방송 한번 나가게 해달라는 구걸을 한 거죠. 이 어린 놈이 똥차 같은 바이크를 끌고 100km를 쫓아와서는 앞에서 윌리하고 드리프트하고 엎드려 타고 하니까 결국 이 광기에 감동한 제작진이 이걸 방송의 한 코너로 내보냈고, 이 방송을 본 레이싱팀이 결국 장쉐의 목적대로 정비공 겸 스턴트 라이더로 스카우트했다고 합니다. 이후 장쉐는 레이서 겸 메케닉으로 일하다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창업을 합니다. 이 회사가 GX 모터는 아니고요. 당시 업계에서 어느 정도 증명된 인물이라 그런지 커브라는 첫 회사를 오프로드 랠리 머신으로 성공시켜버리죠. 여기서부터 재밌는 게요. 회사가 잘 되니까 당연히 자본 투자가 들어오게 되고, 당시 동업관계로 만든 회사다 보니까 자기가 만들고 싶은 바이크를 만들기가 점점 어려워지게 되죠. 그래서 장쉐는 여기서 결국 자기 지분을 다 던지고 나와서 새 회사를 차리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회사가 바로 자기 이름을 건 GX 모터죠. 저는 솔직히 이 부분에서 살짝 감동도 있더라고요. 실력 있는 라이더이자 메케닉이잖아요. 그러니까 탈 줄 아는 놈이 만들기까지 잘하는 경우인 거죠. 바이크를 타는 라이더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캐릭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就是我们在骑车的时候，脑子是最放空的。就我们人在做自己最喜欢的事的时候，大概率都是放空的。就是我骑着车，车在路上跑。然后我去控制它，然后我们过的每一个弯，然后那个风吹在脸上，然后心情就会很愉悦，管它多少有多少够吃就行了，够吃够穿就行了。
所以我一定要去做我自己想做的事。 이 장쉐가 한 매체에서 인터뷰한 말인데요. 라이딩의 즐거움을 진짜로 아는 사람. 이런 캐릭터가 만든 바이크는 어떨지 진짜 궁금해지더라고요.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런 재밌는 이야기들 계속 찾아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구독 꼭 잊지 말아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이 바이크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출장 중에 또 매장에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저도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본사는 아니었고요. 그냥 대리점 같았는데 찾아가서 유튜브에 소개하고 싶어서 왔다고 하니까 흔쾌히 촬영을 허락해 주셨고요. 이 홈페이지에는 네이키드랑 모토크로스 모델도 있던데요. 아쉽게도 제가 간 이 현지 매장에 있는 모델은 스포츠 모델 500RR과 820RR 밖에 없었습니다. 이것마저도 이미 전부 예약된 상황인 듯 보였고요. 그 중에서 이 820RR 대표 모델이 레이싱에 출전한 스펙인데요. 우선 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819cc 3기통 엔진. 레이싱에 출전한 스펙은 150마력의 오린즈, 브렘보 등등 명품급 파츠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레이스판급까지는 아니지만 이 모델의 스탠다드 모델이 대략 6,500달러, 하나로 900만원이 좀 안되는 정도라고 하는데요. 비슷한 체급으로 꼽히는 모델이 두카티 파니갈레, 야마하, YGF R라인 등이 있습니다. 이 차들의 가격을 보시면 일단 2천만원 정도? 두카티는 3천만원에 가깝죠. 사실 가격만 두고 봤을 때 거의 반값으로 이겼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양산형 베이스로 일본, 유럽 다 싸대기를 날렸으니까 지금 유럽 시장은 감탄하다 못해 질투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예전에는 중국 제품 하면 일단 가성비였죠. 아니면 짝퉁. 저렴은 한데 바이크는 안전성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우리 같은 일반 소비자에겐 기본적인 내구성이 불안한 겁니다. 그래도 사실 GX 모토까지 안 가더라도 CF 모토, 존테스 같은 브랜드들이 이미 그 인식을 깨고 있긴 합니다. 디자인도 괜찮고 타봐도 나쁘지 않고 싸도 충분히 괜찮다를 조금씩 보여주고 있죠. GX 모토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느낌입니다. 지금껏 우리가 싸니까 이 정도는 양보한다 였다면 이제는 싼데도 이 정도야? 까지 간 것 같습니다. 가성비를 넘어서 레이싱 무대에서 기술력으로 증명해버렸습니다. 보통 중국 회사의 성장은 중국 정부의 시장 장악력 덕분이라고 보잖아요. 물론 GX 모터도 어떤 배경이 있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여기서 확실한 것, 탈 줄 아는 사람이 만들기까지 했다는 것, 그리고 라이딩의 즐거움을 아는 사람이 만든 바이크라는 것, 저는 이 부분이 좀 진지하게 다가오더라고요. 물론 아직은 모릅니다. 한국에 언제 판매가 될지도 모르고 중국 현지에서도 없어서 못 구하는 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부품 수급이나 AS 문제는 아직도 우리가 중국 브랜드들을 선택하기를 망설이게 만드는 지점이죠. 이제 막 시작한 회사가 그 인기만큼 해외 유통망까지 안정적으로 구축할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가격이 오르고 올라서 비싸기만 했던 이 글로벌 바이크 시장에 이런 브랜드가 등장했다는 것, 라이더들의 입장에서는 설레고 즐거운 일이죠. 선택지가 또 하나 넓어지는 즐거운 고민이기도 하고요. 사실 저는 스포츠 바이크에는 그리 관심이 많지는 않지만 이번에 보고 온 이 모델들은 스포츠 바이크가 비싸서 엄두도 못 냈던 누군가에게는 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서사에서 느낀 건 한 사람의 진짜 열정이 이렇게까지 갈 수 있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본도 없고 학벌도 없던 시골 정비공 소년이 오직 바이크 하나에 미쳐서 20년 만에 세계 무대에서 두카티와 야마하를 이겨버린 그 사실입니다. 제도적으로도 오토바이가 탄압되는 중국이라는 이 환경 속에서도 이런 괴물 같은 캐릭터가 나왔다는 사실이 저는 좀 부러우면서도 씁쓸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중국 바이크 이제는 정말 진지하게 마주할 때일까요? 아니면 여전히 지켜봐야 할 거품일까요? 댓글로 자유롭게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더 재밌는 이야기들 찾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잊지 말아 주시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